흑인층의 원숭이도창 백신 접근성이 백인층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65세 이상 노령층과 장애인 등 6,400만 명이 가입돼 있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약값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사면해주는 대가로 그의 대선 불출마 약속을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설정된 재외동포 업무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뉴욕주 전역 개인 및 소그룹 플랜에 가입된 110만 명 이상에 적용되는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 인상폭이 확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흑인층의 원숭이도창 백신 접근성이 백인층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종 간 백신 빈부격차가 확인된 셈입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보건부는 어제 원숭이도창 백신 접근에 대한 인종별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거주 백인의 경우 원숭이도창 고위험군의 약 45%를 차지했고 백신 접종 비중도 이와 유사한 4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고위험군의 31%에 해당하는 흑인은 지금까지 투여된 용량의 12%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접종을 권고받은 이들 중 3분의 1가량만 백신을 맞은 셈입니다. 히스패닉계는 고위험군 대비 접종 비중이 높았습니다. 전체 고위험군에서 히스패닉계가 차지한 비중은 16%였지만 백신 접종량은 23%를 차지했습니다. 히스패닉 남성의 감염 비율이 가장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양상은 원숭이도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테코비리 마트에 대한 접근성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7월 22일 기준 치료를 받은 233명의 환자 중 흑인은 26%에 달했지만 치료제를 타간 흑인은 1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보고된 원숭이도창 감염자는 약 14,000명으로 뉴욕주에서만 20%에 이르는 2,744명이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원숭이도창 백신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의료 시스템과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백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원숭이도창 백신 180만 회분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부터 원숭이도창 백신 180만 회분에 해당하는 36만 명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성소수자 축제가 예정된 곳에 원숭이도창 백신 5만 회분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65세 이상 노령층과 장애인 등 6,400만 명이 가입돼 있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약값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하고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처방약 값의 최대 비용을 $2,0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의 한 달간 비용도 $35로 제한됩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대상포진 또는 폐렴 등의 백신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2024년부터는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높게 올리게 되면 메디케어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2026년 10개 처방약, 2027년 15개의 추가 처방약, 그리고 2029년에 20개의 추가 처방약에 대해 제약회사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2026년에 협상이 진행되는 처방약은 2023년에 일반에 공표됩니다. 처방약값 부담을 최대 $2,000로 제한하는 법은 2025년부터 실시됩니다. 현재 메디케어 D 처방약 수혜자들은 본인 부담으로 $7,200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00로 제한을 하면 최대 $5,200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메디케어 수혜자 6,400만 명 중 1,400만 명이 1년에 $2,000 이상을 처방약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5% 부담하는 코인슈어런스 비용은 2024년부터 무료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메디케어 플랜은 모두 확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은 202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사면해주는 대가로 그의 대선 불출마 약속을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박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음 대선 전에 제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모두 6개의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기업 사기 및 탈세 의혹,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무기록 위조 의혹, 유산 가로채기 등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차기 대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이를 일괄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사면법은 조건부 사면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사면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면을 받은 뒤 조건을 위반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사면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예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마로라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간첩법 위반을 포함한 3가지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FBI는 압수수색에서 모두 11개의 기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밀 문건에 고의, 불법적 은닉 등에 대한 혐의, 즉 간첩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연방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어 트럼프는 향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시도가 실패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부 사면 카드를 들이밀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습니다. KBN 뉴스 박주단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로 설정된 재외동포 업무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 시간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서면 보고에서 재외동포청 구성안을 통해 외교부 소속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업무 흡수 등을 통해 3, 4국 150명에서 200명 규모로 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 등을 마련 중이라며 재외동포재단 해산, 추가 인력 채용 등 행정조치를 통해 내년 초 재외동포청 출범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그동안 재외동포들이 꾸준히 제안해왔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한 사안입니다. 박 장관은 내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폭과 범위를 본격 심화하겠다고 설명하고 분야별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추진 계획으로 외교 장관 차관급 전략대와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고위급 경제협의회, 경제안보대화 개최 등을 제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위원들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을 놓고 엇갈린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세 차례 연속 0.75%포인트 올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에스더 조지 캔자스 연은 총재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책 금리가 인플레이션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할 수준으로 계속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금리 인상을 내년까지 끌고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 20일에서 21일 열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상폭을 75 베이시스 포인트로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상대적으로 경제는 좋고 인플레이션은 매우 높아 계속 정책 금리를 더 높여 경기 제약적 영역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캔자스 연은의 조지 총재는 블라드 총재에 비해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조지 총재는 오늘 미주리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꽤 많이 금리 인상을 했고 우리의 정책 결정이 지연돼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에 둬야 한다며 금리 인상 결정이 어떻게 끝날지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총재는 금리 인상과 동시에 8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이 진행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메리 데일리 총재는 다음 달 금리를 0.5% 또는 0.75%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내년 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시장 일각의 베팅을 일축한 것입니다. 미네아폴리스 연은의 닐 카시카리 총재는 지금 당장 우리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다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긴박하게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FOMC에서 블라드와 조지 총재는 이갈권이 있지만 카시카리와 데일리 총재는 이갈권은 없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미국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감원을 진행 중이거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지난달 여러 산업군에 속한 미국 기업 700여 곳의 경영진과 임원을 대상으로 감원 진행 또는 계획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5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채용을 동결했다는 곳은 52%, 채용 제한을 백지화했다는 곳은 44%였습니다. 고용난 속에 인재 확보를 위해 지급하던 신규 직원 상여금을 없애거나 줄였다는 곳도 46%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64%는 직원 보상을 늘렸다고 답했고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련 혜택을 확대했다는 응답도 62%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시행 중이라 답한 것은 영구적 재택근무 옵션 확대로 70%를 차지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업무 장소를 지키라는 요구를 늘렸다는 응답도 61%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정보기술 분야처럼 경기 하강으로 피해를 본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고가 진행 중인 반면 숙련 노동자들은 고용난 속에 여전히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등 노동시장에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해석했습니다. 또 설문이 복수응답 형태로 진행된 만큼 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여러 방식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고용 상황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 증가량은 52만 8천 개로 전월보다 늘었고 지난주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천 건 감소한 25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월마트와 애플 등 대기업들도 최근 감원 방침을 밝히는 등 해고와 채용 동결이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가 식당 5개 영업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5개 영업 시설은 철거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식당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 식당 5개 영업은 계속돼야 하지만 안전하고 청결하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식당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5개 영업시설은 철거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5개 영업시설은 시민들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사용되지 않는 5개 식당 구조물은 안전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고 청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현재 문을 닫은 식당의 5개 영업시설 24개를 철거 중입니다. 또 지나치게 더럽거나 방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37개의 5개 영업 구조물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안전과 청결 규정을 위반하는 식당들의 5개 영업 시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정부는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5개 식사 시설을 목격하면 311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5개 식당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10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지만 방치된 시설이 우리의 거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방치된 시설 철거는 영구적인 5개 식사 허용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5개 식당을 영구화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별도의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뉴욕 시민 수십 명은 뉴욕시 식당 5개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 법원에 제기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 개인 및 소그룹 플랜에 가입된 110만 명 이상에 적용되는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 인상폭이 확정됐습니다. 예년에 비해 높은 인상률로 개인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내년도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 인상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은 평균 9.7% 수준입니다. 당초 보험회사가 요청한 인상폭 18.7%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올해 인상률 3.7%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개별 보험회사별로는 CDPHP 16.5%, 하이마크 12.8%, 피델리스 12.4%, MVP 헬스플랜 10.1%, 엑셀러스 10% 등이며 헬스플러스 HP의 경우 0.5%만 인상됩니다.
개인 중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낮추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작년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플랜에 가입한 개인의 60% 이상이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 1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 플랜에 대해서는 평균 인상폭이 7.9%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요구한 인상폭 16.5%보다 52%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금융서비스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의료비와 약값 상승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보험사의 이익률을 최소한으로 잡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앤드류 박 변호사가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장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뉴욕 일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재단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장학금을 $5,000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장학생 선발 인원은 모두 5명으로 총 $25,000를 수여합니다. 우리 장학재단 10주년에 많이 관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도 우리가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좋은 학생분들이 저희 웹사이트로 가서 잘 보시고 좋은 서류를 넣으셔서 좋은 학생들이 이번에 뽑기를 바랍니다. 모집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올 가을 학기 입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이며 에세이와 함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그리고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에세이 주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운과 부르는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는 앤드류 박 장학금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입니다. 신청은 앤드류 박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마감은 10월 16일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 김무성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여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어제 수석 부의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후임자로 김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육선 의원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전 현직 국회의원 모임인 마포포럼을 이끌며 보수 진영의 원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불법 주차로 인한 벌금 체납이 지난 20년간 300만 건 이상으로 총 체납 금액은 $5억 3,45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차량 중 가장 높은 미납 벌금을 기록하고 있는 차량은 인디애나 번호판이 달린 흰색 냉장 트럭으로 불법 주차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총 13만 9,920달러가 부과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번호판 중 뉴저지주 번호판 차량이 $5억 3,450만 달러의 총 체납 금액 중 32%에 달하는 $1억 7,220만 달러를 체납해 뉴욕시에서 불법 주차 벌금이 가장 많이 체납된 주로 꼽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가 8,94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으며 텍사스, 플로리다주와 같이 뉴욕주와 멀리 떨어진 주의 차량도 각각 3,580만 달러의 벌금이 체납됐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최근 캠프에 참가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캠프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들의 성범죄 전과 기록 여부를 뉴욕주뿐만 아니라 미 전국으로 확대해 확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뉴욕주에서 발생한 성범죄 전과 기록 여부만 확인했던 것을 미 전국 차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 스태프 성범죄 기록 확인은 뉴욕주 보건국에 등록된 캠프들에만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캠프들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6개월 후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27일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최소 5년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한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한인입니다.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민권센터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이민서비스국에 지불해야 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를 지참해야 합니다. 수치일란에 USDHS를 기입한 수표 또는 머니오더를 준비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